찢어볼까요? 네. 질문 중에 우박이 오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박보다 훨씬 큰 이 돌멩이를 한번 던져볼게요. 안녕하세요. 기농의 신 안피디입니다. 몇 달 전에 에어하우스 영상을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누가 칼로 찢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정전이 되면 하우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전기세는 얼마냐 등등 정말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하나로 모아서 에어하우스 전문가이신 이을용 이장환 대표님을 만나기 위해서 에어하우스 연구동을 직접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 에어하우스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고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위에 아예 골격 자체가 없나요? 지금? 없죠. 없으니까 시설비도 좀 많이 유리하우스에 비해서 되게 싸다고 봐야겠는데요. 유리하우스는 훨씬 비싸죠. 세월이 자라는 속도가 최하 2주 이상은 빨라요. 전체적으로 과가 일반 하우스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와요. 경유층이보다 더 안전하고, 왜냐면 밀폐형이다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그러죠. 에어하우스라고 보면은 안에 골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파이프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공기의 힘, 그러면 이 요압이나 공압은 일반 파이프 힘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것이 이 에어하우스에 적용이 돼서 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일반 하우스보다 훨씬 쉽다. 정작 에어하우스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하우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성장 속도도 빠르고 튼튼하게 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특별한 농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용충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하우스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동과 외동의 사이에 1m의 간격이 있어요. 1m의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죠. 그게 비밀입니다. 더운 공기는 밖으로 밀어내고 쿨링 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찬 공기를 들어오게 해 가지고 온도를 낮추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뜨거운 공기는 위쪽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외부로 순환을 시키는 거죠. 저기 보면 30도시죠? 중간의 온도면 똑같이 여기도 30도입니다. 여기 바로 밑에 온도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아래나 중간이나 위나 온도가 고루 30도로 지금 일정하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거죠. 이렇게 칼로 긁고 쭉 긋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폴리에스테일 그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길게 찢을 수가 없고요. 또 찢어진다 하더라도 일반 비닐하우스는 펄럭거리잖아요. 얘는 앞에 압력이 있기 때문에 찢어져도 그물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새지 않고, 지금은 비닐을 납품하는 회사에서 1mm가 찢어져도 떼울 수 있게끔 보스 테이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창고 붙이듯이 붙여서 떼우게끔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요 하우스 지으려면 비용이 어떻게 돼요? 1000평 기준으로 40만원, 1000평 이하, 800평 이하가 되면 50만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최대 목표는 30만원대까지 내려간 건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내가 어떤 장치를 할 거냐, 비닐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30만원대에서 60만원대까지 나온다고. 너무 갭차가 큰데,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중부지방에다가 하나 이런 에어하우스를 하나 짓는다 그럼 대략 평당 얼마 정도로 봐야 돼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한 50만원 정도. 이제 정전 대비로 해가지고 작물의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만든 게 뭐냐면 아치를 만들었습니다. 양쪽 사이드에. 그래서 보면은 케이블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정전이 돼도 공기가 죽으면 빠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한 기간만 내려오고 저기에 다 걸쳐 있게 돼 있습니다. 정전이 와도 다 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이제 설계 시에 우리 지역은 정전이 많다. 발전기도 15kg짜리 하나 설치하면 이걸 가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70% 가까이 전략한다. 연간으로 이렇게 따졌을 때는 그건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세는 이제 모터를 만들 때 모터에서 연간 전기세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풀로 돌렸을 때 전기세라고 하는데, 그걸 365일로 나누면은 전기세는 나오는데, 축구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을 찰 때 바람을 넣지 않잖아요. 얘도 바람이 빠지지 않은 한은 저 풍동기가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서 바람이 압력이 차면은 감지를 해서 더 이상 안 차게끔 압력이 빠질 때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가 높아서 순환을 시켜야겠다면 온도에 의해서 배기 댐퍼가 열립니다. 그러면
압력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기계는 감지를 해서 그 압력만큼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달에 실제 유지하는 전기세는 7, 8만 원, 네. 뭐 1000평 해봐야 한 20만 원 이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하우스에 가면은 유동 팬들을 많이 달아놨을 겁니다. 그러면 1000평 정도면 20, 30개가 달렸는데 이 하우스는 유동 팬이 없습니다. 네. 저기서 대형 환풍기가 바람을 넣어주기 때문에 네. 유동 팬을 없앤 대신에 유동팬이 하는 일 쓰는 전기세가 이걸 유지하면서 순환까지 시키는 이중 역할을 하게끔 설계해 놓은 겁니다. 농장주께서 필름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필름 회사에서 개런티를 해줍니다. 제가 어떤 농사를 짓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필름 두께라든가 토과율 이런 것들이 달라져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말하면 내가 여름 옷을 입을 것이냐 겨울 옷을 입을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제일 또 궁금해 하시는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기 중에 바이러스라든가 미세먼지 이런 것들 질문이 많아요. 이쪽으로 오면은 공기 자체도 이렇게 살균이 되게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여과도 하고 필요하면은 바이러스까지 잡는 헤파박스 필터를 붙일 수 있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제 병해충이 생겼다 하더라도 전부 다 위에 이렇게 쿨링이라든가 밀폐형이기 때문에 저녁에 약을 했을 때 훨씬 좋은데 저희들이 이 밀폐형 하우스는 안개 부무 방식으로 방역을 합니다. 그래서 밤에 안개를 가득 채워놓으면 거기에 이제 약재가 섞여지겠죠. 일단 들어올 때 아까 보셨지만은 필터 여과하고 공기까지 살균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도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하면 헤파박스 필터도 붙이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저쪽에서 들어올 때 1차 차단하고 만약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안개 분무로 해서 그렇죠. 방역을 해주는 거고. 그렇죠. 측면을 통해서 들어올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건 양압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여과된 공기가 계속 밖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일반 하우스보다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H빔으로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비닐도 고정시키고 그물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와이어를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정도 고정을 시켜 놓으면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땅을 전체 들고 일어나기 전에는 지탱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H빔은 어떻게 고정을 시키느냐, 스크류 앙카가 땅으로 거꾸로 박힙니다. 이게 지금 거의 1m나 1m 50 간격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떤 태풍이 와도 저게 뽑히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태풍이 오면은 위에 풍속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풍압을 관리하는 풍동기가 작동을 해서 이 하우스의 압을 밖에 바람 세기와 같이 1대1로 맞춰갑니다. 우리 축구공처럼 바람을 빵빵하게 넣으면 어때요? 단단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태풍을 그렇게 견디는데 그 견디는 조건에서 레이전 하우스들이 가졌던 문제점은 뭐냐면 이 아치가 없다 보니까 땅에다가 비닐을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들림 양이 많았잖아요. 근데 아치를 만들어 주니까 흔들림이 적고 아까 보셨듯이 파일을 1m 50 사이로 박다 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파일을 만들어서 양으로 저희가 태풍에 대응하게끔 해놨습니다. 질문 중에 우박이 오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박보다 훨씬 큰 이 돌멩이를 한번 던져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 서서 찢어진다 하더라도 요즘에 보수 테이프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붙여버리면 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기후변화 시대에 이 웨어하우스가 좀 적합할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저희는 딸기 전문가가 수없이 와서 지금 보고 가고 베트남이나 중동 쪽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진 게 뭐냐면 우리나라 딸기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인기가 많습니다. 요 에어하우스를 가지고 우리는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딸기 농사를 짓겠다는 겁니다. 중동에서 딸기 농사를 짓겠다는 겁니다. 우리 전문가들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온도를 냉방을 시키는데도 이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열을 통해서 냉방을 시키고 쿨링 패드를 기계실에다가 설치해서 지하수를 돌려서 7도 내지 10도 정도를 떨칩니다. 또 호구 장치를 써가지고 온도를 떨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부족한 것은 물론 냉방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 냉방하는 비용이 자연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적게 들여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철 딸기도 가능하다. 이걸 어떻게 비용을 적게 해서 농가들이 많은 수확을 해서